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번에 김호중 씨에 대한 이름이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지금 방송 출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갑자기 그러면 김호중 씨에 대해서 뭔가 신변의 변화가 있냐? 그래서 뭐 김호중 씨에 대한 기사가 나오냐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과거에 김호중 씨가 한창 이제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러니까 한창 이제 주가가 높을 당시에 어떤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김호중 씨의 방송 출연이 중단이 된 적이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폭로가 나왔습니다. 요까지만 얘기를 듣더라도 김호중 씨 팬들 분들은 납득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아니 김호중 씨가 그렇게나 인기가 많았고 방송사에서도 못 데리고 가가지고만 안달이 났던 상황인데 누가 도대체 김호중의 방송 출연을 갖다가 중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냐. 그리고 그거를 중단했던 것도 뭐 김호중 씨의 논란, 뭐 음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사람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이 출연하고 있는 방송에 피해가 된다라는 이유만으로 김호중 씨의 출연이 금지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걸 도대체 여러분들 믿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김호중 씨의 어떤 방송 출연이 중단이 됐던 인물로 그 원인으로 지목이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백종원 씨입니다. 이 백종원 씨는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논란들이 굉장히 좀 많죠. 그렇죠? 더본코리아의 뭐 위생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또 식재료품 뭐 이런 것들 관리하는 문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는 다른 게 아니라 블랙리스트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 자체는 범죄예요. 아시겠지만 원래 정치권에서 블랙리스트가 많이 언급이 됐었죠. 좌파, 우파 이렇게 이제 나누어 가지고 좌파 쪽에서는 우파 연예인들이 출연을 못 하게끔 하고 우파 쪽에서는 좌파 연예인들이 출연을 못 하게끔 하고 엄연히 이거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장관이었던 사람조차도 구속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거는 심각한 범죄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심각한 범죄에 백종원 씨가 연루가 됐다. 그리고 나아가서 백종원 씨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호중 씨의 방송 출연을 중단을 시켰다. 도대체 그 의혹의 내용이 무엇인고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면 중단을 시켰다라는 것인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얘기가 지금 있죠. 김호중이 SBS에 못 나온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한마디로 백종원 씨 때문에 그렇게 못 나가게 됐던 것인데 당시 이제 그 SBS에서 잘 나가던 프로그램이 골목식당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동시간대 TV조선의 미스터 트롯의 파생 프로그램인 사랑의 콜센터가 이제 방영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목식당의 시청률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라는 것이죠. 조금 이까지 들었을 때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SBS의 골목식당에 출연하고 있었던 것이고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TV조선의 파생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사랑의 콜센터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출연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전혀 뭐 겹치는 게 없는데 백종원 씨랑 무엇 때문에 도대체 백종원 씨가 김호중 씨에 대해 가지고 출연 금지를 요청했다라는 것이냐. 이유를 조금 보니까 백종원 씨가 아니 나는 미스터 트롯 파생 프로인 사랑의 콜센터랑 시청률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나오는 김호중을 SBS 예능에 출연시킨다라는 건 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좀 뭔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SBS의 골목식당 여기를 지금 이제 막 엄청나게 내가 지금 공을 쏟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지금 라이벌 프로가 사랑의 콜센터 아니냐? 근데 사랑의 콜센터에 나오는 사람을 어떻게 SBS에다가 출연을 시키냐? 이 지금 얘기만 들었을 때는 백종원 씨가 미친 사람인가라는 생각밖에 솔직히 들지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떻게 양보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100번 1000번 양보를 해 가지고 자기의 라이벌 프로그램에 있었던 사랑의 콜센터 거기 있던 사람을 골목식당에 출연을 시키는 거는 그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동시간대 프로그램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그냥 라이벌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 그리고 그 뭐 김호중 씨 혼자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나오는 것인데 거기 나오는 사람이 SBS의 다른 예능 방송에 나오는 거랑 그게 백종원 씨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그냥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백종원 씨는 어떤 인간 군상으로 분류를 해야 될지 조금 이제 난해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어떤 질투심이라고 해야 되지? 어떤 느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주변에 좀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금융권에서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 아니지. 우리랑 라이벌 관계 있던 금융권. 그 사람이
자기 회사로 들어오는 거를 싫어한다 이럴 수는 있겠지. 근데 이 사람이 다른 금융권에 있는 딴 회사로 들어간다가 지랑 무슨 상관이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좀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그런데 다음 같은 이제 통화 내역까지도 공개가 됐나 봐요. 미스터 트롯 출연자를 예능국에서 캐스팅을 하면은 나는 SBS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백종원 대표가 SBS 예능국 CP에게까지 저렇게 전화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저런 내용이 공개가 된다라는 것은 예능국의 CP가 이 지금 김지한 PD한테 제보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백종원 씨가 제보한 거는 아닐 테고 김지한 PD가 지금 저거를 주작을 해가지고 만들 리도 만무하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백종원 대표의 전화 한 통으로 출연이 김호중 씨가 막히게 됐다라는 것이고 SBS PD들도 하는 얘기가 뭐라는 겁니까? 당시 백종원 대표가 목요일 밤 11시를 자기 시간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골목식당에 대한 그 애착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11시, 목요일 11시에는 다른 어떤 그 방송에 있는 그런 출연진들조차 SBS에 출연시키는 걸 막으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얘기네요. 자, 김호중 씨는 아마 이런 맥락을 알고 있었을까요? 김호중 씨의 팬들도 이런 맥락을 알고 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김호중 씨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백종원 씨의 블랙리스트 올랐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문정원 서울대 교수입니다. 이미 뭐 이 직함 자체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 음식과 관련돼 가지고 문화와 관련돼 가지고 최고 대한민국 전문가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문정원 교수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서울대 교수인데 이상하리만큼 이분이 방송 출연 자체가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내막을 조금 알고 보니까 이분이 방송 출연을 못하게 됐던 것도 누구 때문이었다? 바로 이 백종원 대표 때문이었다라는 것이고 벌써 지금 프로그램 이름까지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기면 쏜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서도 급작스럽게 이 교수님께서 하차 통보를 받았나 봐요. 그리고 교수님이 직접 이 김재환 그 PD한테 사실관계를 확인해 준 것도 백종원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잘렸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나 봅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 교수님이 잘리게 됐던 프로그램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골목식당과 이기면 쏜다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그 두 가지에서 사실상 공통적으로 이제 그 한경훈이라는 PD가 또 등장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한경훈 PD랑 백종원 대표 두 사람이 완전히 이제 그 최측근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백종원이가 심기가 조금 거슬려 백종원이가 뭔가 좀 마음에 안 들러 그러면 이제 한경훈 PD가 하는 그런 식의 방송에서는 이 사람들이 잘리게 되는 이런 식의 지금 폭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아까 전에 문정원 교수는 어떤 식으로 백종원 대표의 심기를 건드렸다라는 거냐? 이 다른 게 아니라 골목식당에서 이 막걸리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12개 막걸리를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것인데 솔직히 저거를 어떻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커피를 갖다가 12개를 갖다 놓고 이게 뭐 어디 제품 건지 맞춰봐라. 누가 맞출 수 있겠냐고 미쳤다고. 뭐 전 세계 최고의 무슨 뭐 바리스타가 온다라고 해도 그거 맞추겠습니까? 많이 맞춰봐야 한 3개 맞출까 4개 맞출까 싶은데요. 근데 이거를 마치 백종원 대표가 12개를 다 맞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방송이 포장이 돼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또 알아보니까 다 맞춘 것도 아니고 백종원이가 3개 정도밖에 못 맞췄던 것인데 관련된 내용은 또 기사로 제대로 안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고서 그러니까 12개를 다 맞췄다라는 식으로 방송이 나가는 걸 보고서 이 교수님께서 좀 의아하다 싶어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쓴 겁니다. 근데 그 글이 백종원 대표의 심기를 거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을 좀 찾아봤는데 이게 무슨 만 대단한 글도 아니고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골목식당에서 백종원 선생의 솔루션은 기가 막히게 대중의 취향을 공략하며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영감을 준다. 진짜 대단한 분임이 틀림없다. 백종원 선생의 물이 더 중요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런데 대중들의 반응은 어떻다? 우리 갓종원 선생께서 그렇다고 하는데 웬 듣보잡들이 설치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이 많았다라는 것이고 골목식당 막걸리 편이 2편 나가고 나서 나 역시 백종원 선생의 진단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도 그러하다. 그런데 재벌집 아들로 취미로 양조하는 게 아니라 장사하는 자영업자라고 한다면 팔리는 막걸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약간 백종원 씨가 그 방송에서 했던 얘기 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누룩이 조금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반론을 제기했던 거에 불과한 거예요. 12개 막걸리를 다 맞춘다라는 것도 이상하고. 근데 저 정도를 가지고 백종원 씨의 심기를 건드렸다라는 것인데 왜냐면 이거 말고는 아까 전에 문정원 교수가 백종원 대표에 대해서 뭐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까 전에 그 백종원 씨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한경훈 PD가 담당하고 있는 2개 프로그램에서 이 교수님이 다 잘릴 수가 있겠냐고요. 저 정도 글을 올린 거를 가지고서도 백종원 씨가 심기가 그런 식으로 건드렸다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김호중 씨가 동시대에
동시간대에 다른 방송에서 잘 나간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SBS에 들어오는 건 말도 안 돼라고 백종원 씨가 객기를 부리는 것도 좀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참 모르겠습니다. 이 백종원 씨에 대해 가지고 블랙리스트까지도 지금 폭로가 됐는데 이 블랙리스트는 진짜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단순한 지금까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식재료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했다 이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백종원 씨가 이 문제만큼은 정말 제대로 해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이거는 그냥 나락을 가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더본코리아가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을 만큼 중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